고고고. 자, 이제 어제 경기였습니다. 일단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럼버스, 또 뉴욕 레드, 리옹 레드불스 오바, 또 시카고 컵스 오바, 산호세의 대박 역전승 6.7배 적중이 됐고요. 주간 경기가 이제 또 어제 메인이 조금 아쉬웠어요. 메인 경기가 조금 소뱅 롯데 경기를 제가 조금 두산을 조금 좋게 봤어요. 잭로그를 조금 좋게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, 어제 고양소노 역배까지도 괜찮다. 키움오바, 고양소노 프렌 이렇게 3.3배와 함께 어제 또 중요했던 게 네폴더 배당업이었습니다. 세이브 오바 이것도 조금 극적이었고요. LG 오바도 또 마지막에 오바가 났고, 삼성 오바도 어제 약간 포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9회 초에 SSG가 무려 7점을 뽑아내면서 또 오바를 또 확정을 지으면서 10.1배 적중이 됐던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새벽 경기가 이제 조금 축구가 조금 생각보다 조금 이상하게 가더라고요. 일단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마인드로 조금 적중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, 꾸준한 적중은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. 계속 적중이에요. 근데 무엇보다 올킬이 먼저다. 우리는 조금 올킬을 또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올킬 한번 또 잡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또 일단 좋은 접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.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, 네, 그렇죠. 오늘은 올킬을 조금 노릴 수 있는 올킬데이가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 요코베이와 또 요미우리 경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, 지금 현재 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추천 절차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길 바래요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요코베이와 요미우리입니다. 자, 오늘 경기 날씨 영향 크게는 없습니다. 일단 어제는 약간 비 소식이 좀 있던 구장도 좀 있는데, 흐린 날씨에서 전반적인 경기 진행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또 만만치 않습니다. 타이라와 또 다나카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타이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두 경기 등판이었어요. 두 경기 등판으로 나름 또 1승을 거두고 또 일단 1.29의 방울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일단 이제 두 번의 매치업 전부 다 이제 조금 히로카프 상대였습니다. 히로카프 상대로 조금 등판했던 일정인데요. 요미전에서 과연 또 어떤 피칭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관건이긴 하죠. 그런 내용들. 그리고 이제 또 다나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라쿠텐에서 이제 벌어졌어요. 아시다시피 그랬었는데 요미 와서 이제 조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세 경기 중에 2승 2.41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, 직접 또 한신전에 또 승리, 또 주니전의 승리 이렇게 조금 거두면서 2승을 또 따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나카가 물론 지금 현재 잘해주고 있어요. 물론 또 생각보다 이제 조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부활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실점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피안타도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또 한신전에서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7피안타 3실점을 했고요. 주니치전에서는 6피안타 2실점으로 조금 고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가 없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타이라 일단 히로카프전에 두 경기 등판을 했다. 역시 또 히로전에서 상당히 또 강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타이라를 또 이제 약간 조금 히로전에 또 가동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무엇보다 작년 홈 성적이 좋았습니다. 작년에도 홈 성적만큼은 꾸준하게 또 이제 무엇보다 홈에서 5경기 동안 3승 무패 1.67의 방어를 조금 기록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타이라의 또 홈 경기는 또 무시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이제 또 약간의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. 일단 7.5 기준점이 조금 주어져 있다면은 요미도 최근에 또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, 또 요코베이도 상대 또 지금 현재 상대 또 좋은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7.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또 이제 승패라는 배에서는 지금 이제 요미 역배가 좀 잡혀 있는데요. 물론 다나카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전 타이라의 홈 성적에 약간의 기대치를 조금 더 두시는 것도 상당히 또 이제 매력적인 내용들이 조금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 또 이제 최근에 또 페이스도 요코베이가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.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도 투타 밸런스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조금 요코의 상승세 조금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
또 야구는 또 흐름이죠. 일단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이제 요코 사이드 지금 요코 2.5 마인까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.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일단 요코슨과 또 이제 7.5 기준점 오버는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오버와 또 이제 요코슨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경기입니다. 주니치와 또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. 자, 무엇보다 주니치는 올 시즌 조금 문제가 또 심각하죠. 역시 또 타격입니다. 타격. 일단 터지지 않는 타격들 이런 부분 조금 문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, 자, 그 가운데 또 이제 야나기 유야와 또 이제 마츠모토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. 자, 마츠모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경기 동안 2승 무패, 거기다 또 이제 약간 1.5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주니치전은 첫 등판이긴 합니다. 올 시즌 주니치전은 첫 등판 일정인데요. 뭐 또 주니치전에 약한 투수는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뭐 마츠모토도 오늘 일정순에 또 호투가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, 반면 또 야나기 유야 같은 경우도 지면적으로 홈에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올 시즌 조금 좋은 페이스인데요. 4경기 동안 지금 현재 1승 무패 1.00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한신과의 매치에서 2경기 동안 전부 다 6이닝 1실점 기록했을 정도로 한신 상대로도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. 올 시즌 야쿠전에서 9이닝 동안 이제 120개의 공을 던지면서 3피안타 완벽한 완봉승을 거뒀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주니치가 약간 정배당을 조금 받았는데요. 물론 저는 일단 양 팀들 선발들 상당히 또 페이스가 지면적으로 상당히 또 호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발들의 매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야나기 유야의 홈 페이스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무엇보다 나고야도 홈에서 상당히 또 강변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.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, 또 올 시즌 또 야쿠르트의 뜨거웠던 타선, 지금도 물론 또 나쁘지 않은 타선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타선들을 잠재웠다는 점이에요. 잠재웠던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최근에 무엇보다 탈삼진도 탈삼진이지만은 상대 또 이제 맞춰 잡는 피칭 내용들, 원래 또 이제 조금 낮게 제구를 잘 끄고 가는 친구인데, 그런 부분들 일단 올 시즌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, 일단 이 경기는 투수전의 가능성과 역시 약간 주니치의 조금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주니치의 정배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 경기는 5.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일정 수준의 또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마츠모토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피안타 유리 대비해서 약간 449 이런 부분들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는 친구거든요. 그리고 일단 야나기와도 뭐 지면적으로 약간 조금 뭐 직전에 또 야쿠르트전의 호투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점을 잘 잡았다. 5.5 기준점 상당히 또 잘 잡혀있는 기준점이다. 어느 번은 패스입니다. 다만 또 주니치 승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. 승 1패 1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약간 조금 고배당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또 1점 차의 박빙의 승부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요 경기는 승 1패 1이나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주니치 일반승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와 리오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 또 리오넴이 정배당이었어요. 정배당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정역배가 바뀌는 그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. 자, 지금 현재 에스피노자와 이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에스피노자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3전 전승입니다. 3전 전승에다가 지금 무엇보다 상당히 지금 현재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뭐 0.41의 방울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 번은 조금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3전 전승이 완벽한 성적이잖아. 근데 상대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세이브전에 2승이고 또 지바롯데전에 1승이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거품이 껴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이브가 또 아시다시피 리그 내에서 뭐 지금 퍼시픽 리그 상대 또 물론 소뱅전은 좋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팀들 상대로는 약간 조금 좋지 못했거든요. 특히 또 오릭스전에서의 세이브 타선들은 늘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에스피노자의 호투도 호투지만은
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상대가 또 상대였다는 점들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은 돼야 되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, 반면 또 리오넨 같은 경우도 이제 라쿠텐전에 위닝 시리즈를 거뒀죠.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, 이토 같은 경우는 오릭스전에서 6이닝 동안 이제 또 일단 무실점에 또 승리를 거둬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, 일단 선발 매첩은 실질적으로 일단 두 팀 선발들이 조금 팽팽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에스피노자가 지난 시즌 리오넴전에서 고전을 했었어요.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일단 리오넴 사이드랑 역배당을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. 아시겠죠? 지금 3승을 따냈습니다. 물론 또 좋은 승리예요.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일단 세이브전에 2승이고 지바롯데전에 1승이란 말이에요.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소뱅이나 또 리오넴, 라쿠텐 이렇게 타선의 힘이 조금 강한 팀들 상대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. 약간 거품 껴있는 3승이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넴 역배당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토가 또 약간 고전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. 최근에 또 약간 소뱅전의 대량 실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은 이 지표가 조금 올라갔던 건 역시 또 소뱅전이었어요. 소뱅전. 일단 세이브전도 조금 준수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역배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. 다만 또 요 경기는 5.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언더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은 에스피노자 3전 전승 거품이 껴있다. 세이브전에 2승, 지바롯데전에 1승. 아직까지 조금 타선이 강한 팀들 상대로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자원이다. 작년에 또 고전했죠.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기를 역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일본 야구 3경기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이제 국내 야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길 바래요. 자, 이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질문을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자, 임창규와 최승용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요 경기가 일단 최근에 또 두산도 어제 또 롯데전에서 조금 분위기가 좋았다가 조금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, 최근에 또 타격감은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. 그죠? 그런 어떤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요. LG는 어제 또 불펜 데이로 끌고 왔다가 조금 역시 또 하나와의 또 난타전을 조금 치르는 가운데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. 두 팀 다 어제 약간 조금 패배를 당하고 오늘 맞대결을 또 펼치게 됐습니다. 잠실 더비죠. 잠실 더비인데요. 개인적으로 이제 최승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또 무엇보다 LG전에 3경기 등판을 했습니다. 3경기 등판에서 8.25의 방어를 기록했어요. 최승용. 그럴 정도로 LG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. 올 시즌 또 이제 4경기 동안 또 2패를 당하고 있고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임창규 역시도 올 시즌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죠. 6.52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자,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지 못합니다. 직전 이제 삼성전에서 4.1인 동안 9피안타, 또 4월 11일 SS전에서는 5이닝 동안 10피안타, 이렇게 좀 맞을 정도로 지금 이제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고, 최승용은 또 LG전에 약하고,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? 결론은 역시 여기는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. 결론입니다. 아시겠죠? 여기는 8.5를 왜 받았을까? 이게 되려 또 의심이 되긴 해요. 의심이 되는 내용이지만은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승용은 LG전에 약하고요. 임창규는 피안타율이 지금 현재 엄청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경기 동안 20피안타를 맞았어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바 배당이 조금 봐주고 있는데요.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승패는 굳이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승패는 조금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9.5, 10.5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는 안 된단 말이지. 근데 조금 8.5지만은 상대 또 매력적인 유혹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또 김건우와 또 보실리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SSG 김건우 카드를 꺼냅니다. 나름 또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또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해요. 4경기 동안 나름 1.39의 또 WHIP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면서
나름 또 2승을 또 따냈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은 긍정적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보실리가 상당히 또 압도적이죠. 지금 현재로 또 KBO 많은 용병들이 지금 뛰고 있지만은 그 용병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제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. 보실리가 지금 4경기 동안 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고요. WHRP 1.13으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자, 그건데 또 방울도 지금 현재 0.78로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. 4경기 또 전승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데, 무엇보다 이닝 소화 잘 되고, 거기다 또 이제 약간 피안타율 낮고, 주자 출루율 낮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선발에게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이죠.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, 또 KT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 타격이 또 화끈합니다. 상대 또 이제 무엇보다 전체 팀들 중에서 불펜도 제일 조금 안정적이고 또 타격적인 면들도 제일 조금 핫한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이제 약간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KT 상승세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독보적인 면모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올 시즌 무엇보다 그 대기 팀들이 국내 야구가 다 전부 다 불펜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케어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키는 야구도 조금 되고 있고 승률도 상당히 또 꾸준한 페이스 지금 들어 10경기 동안 뭐 8승 2패 이렇게 좀 달려주고 있는데 일단 좀 보실리 나오는 경기만큼은 당분간은 또 KT 사이드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할게요.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KT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와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기도 이제 비즐리와 또 이제 또 올러의 매치, 용병들 간의 매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경기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비즐리가 또 한신에서 비록 이제 또 조금 페이스가 또 기복이 좀 있긴 했지만은 조금 한신에서 조금 넘어왔다면은 그래도 국내 야구는 어느 정도 조금 적응도를 조금 보여줄 줄 알았어요. 그랬었는데 비즐리가 생각보다 평균 이닝 수와도 4.1이닝으로 조금 부족하고 뭔가 조금 한신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조금 페이스가 딱히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조금 아니다. 어제 로드리게스도 조금 얻어맞았죠. 얻어맞았고 그랬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롯데가 오신 용병들 퀄리티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.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고요. 올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4경기 동안 3번의 퀄리티 스타트 거기다 또 이제 3승을 기록할 정도로 선발의 이점을 지금 현재로 또 올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올러를 조금 좋게 보시고 뭐 기아의 정배당 또 마인까지 지금 현재 노림수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계실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무엇보다 저는 약간 비즐리를 조금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올로의 롯데전을 생각하셔야 돼요. 올로의 롯데전. 물론 또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어.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은 올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롯데전에서 1승 1패 방울 7.27이었어요. 27로 상당히 또 롯데전만큼은 조금 고전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두산전도 좋았고 하나전도 또 나름의 또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오늘 기아 조심하셔야 된다. 아시겠죠? 오늘 기아 조심하십시오. 요런 소스 그냥 단순하게 조금 드리는 부분은 아니죠. 조심하시라. 제가 또 조심하라는 경기들은 조금 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. 그죠?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기아를 단순하게 또 선발 우세를 조금 보기에는 일단 올러는 또 롯데전이 너무 좋지 못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기는 역배 추천드리기도 애매해요. 역배로 일단 롯데 사이드로 조금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6대4 정도입니다. 6대4 정도고요. 8.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두 팀 선발들이 일단 일정 수준 실점이 조금 이어질 경기이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오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무엇보다 올러는 작년 롯데전이 좋지 못했습니다. 그 부분을 과연 또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체킹이 또 필요한 경기고요. 올로가 또 무너진다면은 두 팀 다 불펜은 또 개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경기는 8.5를 먼저 생각하시고 뭐 난 조금 그 할배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역배를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2.11배당 한번 또 이제 도전 배팅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먼저 저는 5반을 선행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약간 할배가 올러가 또 롯데전에 약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볼까 이 정도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욕심이 날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. 아무튼 롯데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
자, 다음 게임이다. 키움과 또 삼성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우진과 이승현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안우진 같은 두 경기를 등판을 했지만은 오늘 약간 조금 그래도 이닝 소화가 조금은 더 길어질 것 같긴 해요. 근데 약간 이제 아직까지 몸 컨디션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약간 뭐 길게 조금 뭐 50개나 뭐 이 정도 지금 던질 예정이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또 최근에 약간 등판했던 일정에서도 뭐 약간의 조금 피안타나 또 볼넷도요 약간 조금 불안한 피칭력들이 좀 있긴 했어요. 물론 상대가 또 KT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불안한 내용들 조금 이어졌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건데 또 삼성 타선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죠?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자 그건데 또 이제 삼성은 또 오늘 또 아시다시피 또 이승현이 또 등판합니다. 자, 승현이가 작년에 반짝했어요. 잠깐 또 몇 경기 동안 반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올 시즌 지금 두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방어율이 15.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물론 첫 경기 때는 이제 조금 두산 상대로 5이닝 동안 뭐 1실점 상대 또 호투를 펼쳤어요. 근데 두 번째 경기 기아 상대로 2.2이닝 동안 11피안타 8볼넷 12실점을 했습니다. 2.2이닝 동안 너무 실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불쌍해서 바꿔준 그런 케이스예요. 조기 강판도 일단 뭐 초반부터 상대 또 무너졌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차례 또 실수가 있었다.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작년에도 실제 또 키움전이 좋지 못했어요. 키움전에서 두 경기 동안 1패 13.50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키움전에 또 약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루진도 지금 현재로 뭐 선발로서 완벽한 이제 또 이닝 소화나 이런 부분 조금 되는 부분도 좀 아니고 뭐 지금 현재 또 이승현도 키움전에 또 약하고 직전 경기도 또 무너지는 피칭 내용들이 나왔다면은 뭐 7.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.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경기예요. 다만 근데 이게 너무 유혹적이야.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? 지난번에 또 한번 우리가 또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기가 또 NC와 또 키움 맞대결에서 또 8.5가 또 나왔을 때도 한 차례 조금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또 우리가 또 키움 오버로 또 접근을 했어요. 키움 오버로 또 접근을 해서 뭐 좋은 적중이 됐지만은 전 요 경기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. 일단 오즈들이 7.5를 줬다면은 뭔가 그에 상응하는 조금 이유는 조금 있을 것이다.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너무 달아 보여요.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또 약간 유혹적으로 일단 뭔가 조금 땡기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9.5라면 대로 오버를 조금 물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오버만 추천을 드리겠고 승패라면 조금 키움 역배당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다만 요 경기는 약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아시겠지? 뭐 약간 뭐랄까요? 나머지 경기들 기준점은 조금 뭐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. 요 경기는 7.5 뭔가 조금 냄새가 납니다. 냄새가 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한번 또 추천만 드리고 일단 이제 키움 역배당 한번 또 살짝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승현 같은 경우는 키움전도 너무 안 좋아. 아시겠지?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. 자, 다음 게임 이제 또 하나와 N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추천이 64개입니다. 또 100개까지 조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자, 하나와 NC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일러와 지금 현재 류현진의 매치입니다. 류현진이 올 시즌 이제 조금 위기의식을 조금 느꼈는지 준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일단 3경기 동안 이제 또 두 번의 또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, 상대 또 요즘 올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다. 어떻게 보면 약간 WBC 때 조금 크게 흔들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제가 됐나? 아니면 조금 뭐 올 시즌은 조금 다른 내용이야. 조금 각성 모드로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들. 술을 좀 끊었나? 그런 내용들이 조금 생각이 조금 됩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일러도 지금 현재로 또 용병급의 활약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죠. 4경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가 단 한 차례도 없어요. 단 한 차례도 없고. 지금 현재 또 평균 이닝 수와도 4.2이닝에 불과할 정도로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 갭 차이가 조금 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불펜의 우세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. 물론 또 이제 하나도 불펜이 조금 올 시즌 어지러운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NC 역시도 올 시즌 불펜이 딱히 강한 느낌들을 좀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.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오늘 무엇보다 약간 선발의 이닝 소화력 그리고 또 최근의 경기력들이 무엇보다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 경기다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
선발만 보고 요즘 조금 배팅하기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요건 충분히 약간 선발 메커니즘에 조금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뭐 핸디가 변화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류현진도 지금 이제 6이닝 이후로 또 하나 불펜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됩니다. 근데 약간 이제 무엇보다 조금 욕심나는 배당이긴 하죠. 그죠? 그런 의도 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느 반은 패스를 하시더라도 일단 역시 또 무방한 경기가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뭐다? 테일러는 지금 현재로 용병급으로 조금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KBO 적응도 조금 안 되고 있고요. 조금 조만간에 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호주 A리그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이 마지막 경기입니다.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데요. 자, 메가서와 또 웰링턴 피닉스 둘 다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어요. 탈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오늘 경기는 딱히 큰 의미를 조금 두기는 좀 어렵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메가서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반부 기복들이 조금 문제였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의 유종의 미 이런 부분의 의미는 조금 있겠죠. 근데 웰링턴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바루세스가 이제 또 팀을 이적을 했고 그 가운데 약간 여러 조금 변화들의 적응을 조금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였습니다. 역시 또 기복이 조금 문제였고요. 그 가운데 또 오늘 매치업을 조금 끄고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메가서 사이드 지금 이제 웰링턴 피닉스 사이드로 지금 역배당도 조금 빠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프렌치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. 두 팀 다 의미는 크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 일단 메가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지표가 있는데 웰링턴 피닉스가 메가서 원정에서 최근에 꾸준한 연패를 당하고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도 웰링턴 피닉스가 작년 대회에서 조금 강하다는 느낌들을 좀 못 받게 되죠. 그런 애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조금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면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약간 조금 메가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약간 이 경기를 뭔가 메인감에 조금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. 그죠? 메인감으로 조금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지만은 한번 또 약간 뭐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. 아무튼 요 경기 무엇보다 저는 약간 웰링턴 피닉스의 원정 기복을 과히 또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. 일단 역시 소이어나 이런 점들 브레튼이 또 오늘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역시 또 메가스의 공격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반은 역시 또 3.5다 보니까 패스를 하고요. 일단 또 일반승 배당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또 핸디까지 너무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일반승만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와와 이제 또 가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경기가 상당히 또 유혹적인 경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가시마가 역배당을 받았어요. 가시마.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1위입니다. 동부 1위로 9승 2무 11경기 동안 이제 압도적인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죠. 원래 또 취약했던 원정 성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밸런스가 조금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역배당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의심은 돼요.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야. 거기 또 상대 전적도 9경기 동안 가시화전에 패배가 없어요. 패배가 없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가시마의 페이스는 가시화전에서도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이 좀 있고 가시화는 지금 현재로 7멤버 9명이 결장입니다. 결장인 부분들 호소야가 올 시는 또 한 골밖에 없죠.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역배일까? 정말 고민이 돼요. 정말 고민됩니다. 차라리 이게 약간 정배당 느낌이었고 배당이 조금 높았다면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를 조금 느꼈을 것 같은데 역배당이다 보니까 되려 이제 약간 조금 의심이 든단 말이죠. 그런 애들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안전한 프렌 사이드 조심스레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또 좋아 보여요.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고 오시는 원정에서도 3승 2무 무패행진입니다. 비록 두 번의 무승부가 있긴 해요. 두 번의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저는 가시마의 또 부상 여파 또 가시마가 지금인데 스즈키나 뭐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또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금 이해가 안 된다. 일단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참으세요. 아시겠죠? 참으시고 안전한 프렌으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경기는 결장 한 명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오늘 약간 조금 쿠보 징계로 빠지고요. 와타이 부상, 야마다 부상 이렇게 좀 포함해서
조금 부상자들이 조금 있어요. 물론 또 이제 조금 후보 징계가 조금 타격이 조금 더 클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역시 또 프랜사이드 안전한 접근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, 어느 바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때그때 좀 달랐어요. 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어느 바는 조금 비추하는 경기가 되겠다. 어느 바는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. 자,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쿄와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도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. 일단 도쿄가 늘 부상 여파로 끙끙 앓았고, 어떻게 보면 또 용병들이 또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성적이 되게 뜨뜻미지근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또 작년에는 일단 도쿄가 약간 칼라를 바꿨죠. 일단 닭공룰로 칼라를 바꾸면서 실점도 좀 많았고, 리그 후반기 최다 실점 팀이 또 도쿄였고, 이런 부분들이 잠시 동안 또 있긴 했는데, 지금 뭐 동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5승 5무 1패입니다. 5승 5무 1패로 상대 또 이제 오시는 컨디션들을 조금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도쿄가 그동안에 약간 조금 눌려 있었다. 뭔가 좀 에너지를 조금 응집했다.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최근에 오시는 도쿄의 페이스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약간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긴 높은데요. 약간 도쿄 더비에서의 경기들이 조금 무승부가 좀 많았고, 특히 또 이제 약간 미토가 또 원정이 또 부진해요. 지금 원정에서 6경기 동안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미토는 아시다시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이변을 일으켰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수비 밸런스가 조금 약한 팀들 상대로 지금 현재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, 부상 여파가 좀 있는 팀들 상대로 조금 2승을 조금 거두긴 했어요. 그런 내용인데, 작년에 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작년 우승 멤버들이 전부 다 팀을 또 2부 리그 그대로 남아있고, 감독도 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기량적으로 아직까지 조직력이 조금 이제는 갖춰지고 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전력이다.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도쿄의 또 지금의 상승세를 조금 미토가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. 또 이제 무엇보다 도쿄는 또 희안의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죠. 희안이가 또 이제 브라질리언으로 특히 또 이제 국내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축구도 그렇고 유난히 또 아시아 계통에서는 남미 축구 선수들, 용병들이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희한의 컨디션이 오늘 무엇보다 조금 상당히 또 물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도쿄의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약간 도쿄가 또 미토전에 강했어요. 그러니까 컵 대회에서 자주 맞대결을 펼쳤는데 미토 컨디션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커버를 한 내용들, 미토가 약간 수비적인 불안 요소들이 원정에서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한번 또 2.5 기준점의 오버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육신의 난타전과 함께 저는 약간 도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안양장관장과 KC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제는 이제 고양 소노 역배도 좋고 고양 소노 프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우린 조금 안전한 프렌을 조금 가져갔고요. 그랬던 내용인데요. 자,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. 왜냐면 어제 이제 고양 사이드로 조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던 거는 무엇보다 고양이 창원 LG전에서 일단 마지막 맞대결도 또 2연승을 거뒀고, 그런데다가 또 고양이 페이스 상당히 또 좋았고 상대전도 또 3승 3패였단 말이에요. 3승 3패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를 또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략 포인트가 조금 괜찮았다. 이걸 좀 봤다면은 안양정관장과 부산 KCC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좀 있긴 합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부산 KCC 같은 경우도 실제 또 동부를 어제 또 고양 소노는 SK를 또 3대 0으로 꺾고 올라왔고, 부산 KC는 또 동부를 또 3대 0으로 꺾고 올라왔죠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고양 소노가 일주일 쉬었고, 오늘도 이제 약간 부산 KCC도 역시 또 일주일을 쉬면서 경기력은 대로 또 KCC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창과 방패의 맞대결인데요. 실질적으로 올 시즌 맞대결이 5승 1패로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이제 안양정관장이 부산 KCC의 풀전력 상대로도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다.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또 안양 같은 경우도 실제 또 KCC전에서 많은 실점을 조금 보여줬고, 그 수비가 조금 안 먹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지만은 KCC 역시도 수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. 안양정관장 상대로
전반적으로 외곽 야투 수비도 조금 안 되고 골 밑에서도 많은 실점들을 조금 허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승패는 패스입니다. 오늘 경기는 승패 어디로도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고요. 한 번은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. 아시겠죠? 요 경기는 이제 162.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, 어차피 두 팀 맞대결은 늘 난타전이 조금 빈번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오늘만큼은 승패는 패스입니다. 승패는 패스하시고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시고요. 오늘 이제 조금 펼쳐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2차전은 또 한번 또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. 아시겠죠? 일단 어제는 또 고양 역배, 고양 프렌 조금 노릴 수가 있었다면은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스토리, 요 경기는 오버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수가 직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훈련 중에 조금 발목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박지수가 빠졌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제 조금 밀어붙였던 경기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복귀하고 나서 또 첫 중승부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늦게 찍으셨던 분들은 더 좋았겠죠. 저는 조금 일찍 찍어가지고 조금 배당이 그렇게 조금 높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조금 늦게 가셨던 분들은 되려 조금 배당 이슈를 조금 더 안고 갈 수 있었던 경기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액 2배 업을 했던 경기였고요. 오늘 경기는 이제 박지수의 결장 이슈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. 없는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 국내 뉴스를 우리가 또 가타부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아무래도 발목 부상 이슈라는 부분들이 조금 심각하지 않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10분이나 뭐 20분 정도는 조금 커버를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,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돼요. 그런 일들이 좀 있고, 실제 지면제로 삼성생명 직전 경기도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물론 조수아가 지금 현재 좀 인물은 나고 있어요. 인물은 조금 나고 있고 지금 현재로 조금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,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리딩가드로서의 팀 전체적인 운영들이 조금 미흡하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이 올 시즌 이렇게 조금 부진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리딩가드입니다. 작년에 또 키아나 스미스가 있었을 때는 뭐 볼 배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약간 카바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. 그에 대한 부재가 너무 크다는 점이죠. 일단 나나미나 이런 점들이 조금 또 미유키 이런 점도 조금 부족한 내용들, 용병영에 비해서도 조금 미흡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, 뭐 이해란의 또 약간 뭐 운영들 이런 부분도 기복이 조금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도 일단 오늘 KB스타즈 오늘 만약에 또 박지수가 나중에 출전한다는 또 이슈가 또 뜬다면은 배당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또 지켜는 봐야 돼요. 지켜는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박지수 없더라도 직전 경기 13점 차였죠. 원래도 근데 13점 차가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가비지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조금 따라붙었어요. 그래서 일단 역시 13점 차로 이렇게 조금 세이브가 조금 좁혀졌던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오늘도 충분히 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. 개비 사이드로 한번 또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. 무엇보다 허윤의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. 또 이제 또 뭐 박지수가 지금 없더라도 뭐 그 리바운드 경합에서는 또 뭐 송윤아나 이런 점들 상당히 또 뭐 잘해주고 있던 양지수도 조금 활약이 조금 나쁘지 않았죠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KB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고 있다. 삼성의 올 시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야투 효율성입니다. 수비도 조금 떨어지고요. 3점 효율성이 또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외곽 야투의 강점 KB스타즈를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굳이 또 132.5 기준점 어느바 조금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승패러너 KB사이드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배당업을 같이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. 배당업 무시하지 마십시오. 어제도 우리가 또 극적으로 또 9.5바 삼성 또 9회 초에 SSC가 7점을 냈죠. 그러면서 일단 10.1배가 또 들어왔고, 뭐 배당업도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배당업도 반드시 같이 노리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아무튼 이제 오늘도 더 좋은 적중. 우린 또 적중이 문제가 아닙니다. 적중보다도 무엇보다 올킬이 문제죠. 올킬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올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성과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오늘도 배당업 아시겠죠? 또 노리셔야 됩니다. 노리셔야 되고요. 충분히 또 오늘은 올킬을 목표로 한번 또 구성을 조금 잡아봤기 때문에 한번 또 맛있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, 아무튼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소통 이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모저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적중 놀아보도록 합시다. 감자!